자, 지난 시간에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책의 첫 번째 파트를 했죠. 첫 번째 파트에서 성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두 번째 말을 조심하라.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일단 2022년 트렌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타이거와 캣. 자, 호랑이가 될 거냐, 고양이가 될 거냐예요. 우리가 나노사회 다 쪼개져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우리가 헬스 뷰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돈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아. 나만 혼자 벼락 거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벼락 거지가. 벼락 부자도 안 되고 벼락 거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2022년에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 더. 그런데 돈 문제를 해결할 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도 그래요. 필요한 곳에는요, 확 쓰는 거고요. 필요 없는 곳에는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서현숙이거든요. 쪼잔한 거, 짜잘한 거, 누가 보면 진짜 짜잘한 거는요, 돈 쓰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보면 황당한 거는 확 써요. 황당한 것들은. 가령 뭐 마트에서 비닐봉지 하나조차도 다 모아다가 그걸 다시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큰 거 살 때는요, 안 따지고 확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그만 거를 아껴야지 큰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 마음을 어떻게 갖냐인데, 성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세상을 내다보는 창 당신은 인간 자석이다. 성공을 거둔 당신의 모습을 그려라. 한 곳에 헌신만 한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 전 영상을 보세요. 자, 말을 조심하라. 에 들어갈게요. 1장, 말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대요.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말이 내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게 말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내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이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말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은 현실을 창조한대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말로 나오는 거고요. 말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요. 믿음은 꼭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믿음이 되는 거고 내 믿음이 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 책에서 나온 거고요. 사고한다, 말한다, 그걸 믿는다, 행동한다, 그걸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켜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장점을 떠올려요. 제가 맨날 우기잖아요. 세뇌하듯이 잘생겼다고. 네, 저의 장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에게 내 목표를 말하라. 당신의 목표를 말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목표를 얘기하지 말래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남에게 자신의 목표를 말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내 에너지를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의견을 제시해 줄 만한 사람에게 그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래요. 근데 우리는 가서 뭐 하죠?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술 먹고 정치 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뱉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할 때는 뭐 하죠?
듣는 거잖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에도 신용도가 있대요. 신용도가. 내가 말한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퇴각로를 모두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뭘로 해요? 말로. 뭐, 언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배수진을 확 열어놓은 거죠. 그러면은요, 내가 그거를 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목표가 나한테 중요하다. 이걸 내가 전념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서 복층 빌라를 보고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진짜 보고 왔어요. 4억 9천이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드는 구조가 있었거든. 진짜 보고 왔어요. 그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들러서 보고 왔어요. 4억 9천이더라고요. 현수 씨가 좋아할 만한 구조였어요. 집도 넓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그거를 왜 보러 갔을까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봐줘야지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지거든. 그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강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현숙 씨, 가자. 라고 말할 때는요, 이미 준비가 끝난 거야. 결정이 끝난 거예요. 이때는 가자라고 한다고요. 가서 보여주고, 당신의 마지막 허락을 받으러 왔어라는 뻥을 치죠. 그건 뻥이에요, 반드시.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정했잖아. 현수 씨가 그걸 반대하면은 현수 씨 설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처럼 내 말에는 신용도를 주려면요, 확실할 때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의 분야가 있어요. 네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인간관계, 돈, 직업, 건강. 우리 이거를 넘어갔던가요?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 인간관계, 재정, 직업, 건강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 인간관계를 보면 부정적인 말은 불행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나를 조정한대요. 불평불만을 해. 계속 불평불만할 거리만 생겨요. 마음이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움직인다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 그럼 진짜 증명을 해요. 그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아, 걔는 저렇고요. 걔는 그렇고요. 그녀는 왜 그래요? 이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가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싫어해요.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요. 당신 자신이 가난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가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아, 나이가 이게 안 되고요. 저게 안 되고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없대요. 당신의 믿음이 변할 때 비로소 물리적인 조건도 달라지게 된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언젠가 빚을 갚으면 뭐를 하겠다. 뭐 언젠가 빚을 갚으면 뭐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젠가라는 것 때문에요. 지금이 언젠가잖아요. 1년 뒤도 언젠가잖아요. 10년 뒤도 언젠가잖아요. 죽기 전에도 언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은요.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말을 써야 된다. 언제까지 갚고 기한 딱 정해서 언제까지 갚고 그걸로 무엇을 하겠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근데 언제까지 갚을 거야만 나와도 안 돼. 왜냐하면 뒤에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거야로 끝나면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퇴학 자퇴 처리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가령 현숙 씨가 복층빌라 노래를 부르는데 복층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복층으로 가면 어떠한 구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거 내가 행복하겠다. 그거를 했을 때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구조가 나오고 실제로 갈 이유가 생겨요. 직업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충분하대요. 사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성장할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어떠한 사업, 특히 아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똑바로 제대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무조건 성장을 해요. 근데 지속 안 하죠? 똑바로 하는 거 뻘짓거리 하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건 내가 계속 한다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이 내가 지금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 바꿔 말하면요,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어. 내가 즐거우면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건강에서요. 말도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맨날 불평불만하면은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 아파. 맨날, 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뭐 이러잖아요. 무조건 아프고 불편하게 가게 돼. 그래서 아프고 불편한 것 중에 해결지향의 말로 가야 돼요. 해결지향의 말로. 해결지향이 뭐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레이저 다 산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카톡 왔어. 좀 이따 끝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대요.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뇌에다가 홈을 파는 거래. 뇌에다가 홈을. 계속 지속적으로 홈을 파는 거예요. 가치 있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데 약간의 훈련과 주의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사업자명 하는 것도 훈련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게 평소에 되나요? 잘 안 돼요. 의식적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끌어줄 말만 골라 사용하야 돼요. 골라서.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골라서. 실수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해달라고 주위 사람들 부탁을 하라는 거지. 내가 실수하면 솔직히 누가 그걸 건드리면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을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이하고 다 상관이 없어요. 나를 그 분야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내가 스스로 도움되는 말을 나한테 할 건지 내가 스스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나한테 할 건지 이건 나한테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방향이 세 방향으로 나뉘거든요. 긍정과 부정과 중간지대로.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누군가가 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십니까? 라는 거예요. 묻지 마.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나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가게 돼요. 그 사람과 끌려서.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요, 우현 씨. 우현 씨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 언니, 오늘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 너무 즐거웠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떠십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대답하면요, 중간지대로 대답을 해요. 중간지대. 어머, 그냥 그랬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 나는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떠십니까? 뭐 그냥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먼저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으래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 경쾌하고 즐겁게 대답한다. 그럼 상대방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리고 열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마치 이미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연 씨 만나면 항상 좋잖아요. 얼마나 밝게 웃어요. 이런 게 뭐예요? 이미 긍정적인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 얼굴이 웃고 있으면 마음도 웃어요. 마음이 웃어서 얼굴이 웃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어요. 그리고 3장에서 불평을 그만하래요. 불평은 마치 아기를 보살필수록 아기처럼 보살피면 더 커져간대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위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나 아파, 나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사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봐야 뭐 할 건데.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도 힘들죠. 그걸 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은 고통과 불편함을 더 가중시킬 뿐이래요. 그 다음에 시야를 넓히래요. 시야. 균형적인 시각은 사물의 진정한 관계와 중요도를 판단해서 보는 능력이래요. 시야를 넓히려면 우리 밸런스라는 걸 봐야 돼요. 균형. 균형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래요.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문제 자체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편이 낫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쓸데없는 걸 보고요. 쓸데없는 걸 보고 나가잖아요. 가령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밑에 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걸 제가 그때 메모할 때도 이렇게 고대 뺏겨놨거든요. 당신이 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건널 필요가 없도록 하라. 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횡단보도에 쭉 서 있다가 누가 한 명이 툭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네, 따라가요.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건가요? 오히려 잘하는 거는 따라하는 게 늦어요. 부정적인 걸 따라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 생각 갖고 있다가 내가 튀어나가니까 튀어나왔다가 차에 치잖아. 그럼 그 사람 누가 죽인 거죠? 내가 죽인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곧 나를 죽이는 거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삼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내용. 이 책이 진짜 얇거든요. 부탁인데 꼭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5분이에요.